자, 시애틀 시옥스가 공식적으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시점이 아주 기가 막히죠. 제60회 슈퍼볼을 우승한 직후에 매각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이 됐습니다. 아니 뭐야, 시애틀 비쌀 때 팔라고 이거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애틀의 구단 같은 경우에는 폴 앨런 유산관리재단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 소유주가 폴 앨런이라는 인물입니다. 폴 앨런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폴 앨런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애틀 시옥스는 앨런의 유언에 따라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각은 확정이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이 될 예정이었고 그 시점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드초코 그리님께서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예견된 거였어요. 만약에 슈퍼볼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마이크 맥도날드 시대에 2년차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시애틀은 빠른 시간 내에 팔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볼까지 들어올렸네. 그래서 조디 앨런을 위시한, 폴 앨런의 동생이거든요. 조디 앨런을 위시한 폴 앨런 유산관리재단은 슈퍼볼 우승을 거둔 직후에 지금 시점이 최적의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고 공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을 비쌀 때 팔아서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틀린 말은 아닌데 100% 맞는 말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폴 앨런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폴 앨런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아시죠? 마소. 미국 주식하면 모를 수가 없죠. 윈도우 컴퓨터 쓰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빌 게이츠와 함께.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1대1 지분으로 동등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한 인물이 바로 폴 앨런입니다. 1953년생이고요. 2018년도에 타계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애틀 출신입니다. 그래서 폴 앨런과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등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맨으로서 대중에 크게 알려진 빌 게이츠와 조금 다르게 폴 앨런은 더 개발자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도 한몫했고요. 그래서 사업 전면에 드러나기보다는 회사 기술 개발에 더 기여를 했던 인물이고요.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나서부터는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자선활동, 영화사업, 부동산 사업, 음악 활동, 뇌과학 연구, 인공지능 연구, 환경보전 활동 이런 데에 매진을 했었습니다. 특히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인물이거든요. 이 워싱턴주 시애틀을 굉장히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갈래 중에 하나가 스포츠 구단의 운영이었고요. 고향 스포츠팀인 시애틀 시옥스가 앨런이 소유한 구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애틀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기 때문에 시애틀 시옥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폴 앨런 이전에 시애틀 시옥스의 구단의 소유주는 켄 베어링과 켄 호프먼이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시애틀이 정말 절망적인 구단이었습니다. 진짜 최악의 구단주들이었습니다. 일단 두 인물은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었거든요. 부동산 개발이 주력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인물이 연고가 전부 다 캘리포니아였어요. 구단 운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냥. 그래서 베어링과 호프먼이 운영하는 10년간 시애틀 시옥스 프랜차이즈 구단이 진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성적 자체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운영 자체를 캘리포니아에서 했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시옥스를 캘리포니아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실제로 진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시애틀 시옥스 구단이 파산 상태에 놓이기도 했고요. 전국적으로 욕을 얻어 먹었을 뿐만 아니라 리그 사무국이 나서서 너네 구단 운영 제대로 안 하면 벌금 부과 크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과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인물이 구단을 산 첫 해를 제외하고 시애틀은 10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폴 앨런이 해당 구단을 샀죠. 매각 논의가 1996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이듬해 베어링과 호프먼이 앨런에게 2억 달러의 팀을 팔았습니다. 2억 달러.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싼 금액이긴 한데. 아무튼 폴 앨런이 구단을 사고 마이크 홈그레인 헤드코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시애틀은 바로 디비전 우승을 했고요. 당시에는 AFC 웨스트 소속이었거든요. 당시에 디비전 우승을 했고 2002년도 32개 팀으로 리그가 개편된 이래에 NFC 웨스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NFC 웨스트로 시애틀이 디비전을 옮깁니다. 그 뒤에 쭉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4시즌 연속으로 디비전 타이틀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2005 시즌에는 슈퍼볼도 진출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상대가 피츠버그 스틸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스틸러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때 슈퍼볼 MVP가 여러분도 매우 잘 아시는 그 인물입니다.
바로 하인즈 워드. 이때 하인즈 워드가 시애틀 꺾으면서 슈퍼볼 우승하고 슈퍼볼 MVP도 받았죠. 이렇게 홈그랜 시대가 끝나고 잠깐 짐 모라의 시대를 거쳐서 피터 캐롤 시대로 돌입한 시옥스. 막강한 디펜스를 바탕으로 슈퍼볼 48, 49 진출했었고요. 이 중 48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폴 앨런은 처음으로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 수 있었습니다. 원래 폴 앨런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림프종 진단을 80년대에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치료를 하긴 했었는데 한 번 재발을 했었고 그리고 2010년 후반대에 다시 한 번 더 이게 재발을 하면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에 앨런의 나이는 65세. 한창일 때 가셨죠. 심지어 이게 정규 시즌이 진행되는 도중이었거든요. 심지어 당시 시애틀이 일부 선수 유닛, 코치진, 프론트 오피스 갈등이 극한에 달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만큼은 폴 앨런을 추모하는 기간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 안 갔다는 게 함정. 그렇습니다. 어쨌든 폴 앨런은 결혼도 안 했고요. 당연히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산을 이 조디 앨런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이어받게 되었고요. 폴 앨런의 유산을 집행하는 집행자 그리고 신탁관리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때 폴 앨런이 유언을 했는데요.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 중에 하나로 명시된 게 시애틀 시옥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 시옥스는 8일 운명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였는데 폴 앨런의 유언은 두 팀 모두 궁극적으로 매각이 되어야만 하며 유산 처분 수익은 모두 자선 활동에 쓰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서에. 그래서 2019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해당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구단이 계속 안 팔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디 앨런이 폴 앨런의 뒤를 잇는다고 했을 때 진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현지 여론의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조디 앨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일단 여성입니다. 그 전까지 시옥스 프랜차이즈에 관여를 전혀 안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조디 앨런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구단에 대한 애정을 크게 보여왔고 프론트 오피스에 대한 서포트를 아주 잘해왔습니다. 존 슈나이더와의 합도 좋았고요. 그 결과가 이번 슈퍼볼 우승이었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폴 앨런의 유언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행되는 셈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는 부분은 슈퍼볼 시대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슈퍼볼이라는 이름이 붙은 1970년 이후 슈퍼볼 경기 직후에 우승한 구단이 시장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시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앨런의 유산관리재단은 매각 절차를 이끌 기관을 선정 완료했고요. 이 절차는 2026년 오프시즌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은 단순히 매각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NFL이라는 리그 사무국이 있긴 하지만 32개 구단의 연합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FL 32개 구단주 중에 24명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됩니다. 같이 상세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다른 구단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상 매각가는 일단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3 시즌에 커맨더스가 60.5억 달러에 팔렸거든요. 당시 커맨더스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애틀이 팔린다? 70억 달러는 그냥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이 인물도 시애틀 쪽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 거물 인수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을 내가 팔고 싶어도 결국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구단주들의 모든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24명 이상의. 그런데 현재 시애틀이 최근에 이뤄놓은 성과 그리고 리그 사무국과 구단주 모임에서 앨런 일가가 갖는 위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좀 쉽게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가오는 시즌 시작 전 또는 시즌 중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구단 창단 50주년에 역대 두 번째 슈퍼볼을 들어올렸다. 그것도 본인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긴 패트리어트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슈퍼볼을 들어올렸다. 최고의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어쨌든 폴 앨런이 2억 달러를 투자했던 그 팀은 수십 배 가치가 뛴 상태로 시장에 나왔고 그 수익은 전부 폴 앨런이 헌신했던 자선활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로서 구단주로서 참 폴 앨런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고의 마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뉴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 구단주가 오면 보통 NFL 구단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구단주들이 그러니까 자기 사업과 자금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기존에 있는 이 운영진에서는 대대적인 칼바람이 불 수 있다.
뭐 처가널드 같은 인사들을 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단장인 존 슈나이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시애틀이 짧은 기간 동안 그래도 슈퍼볼 3번 진출하고 2번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존 슈나이더에게 권한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조디 앨런과 폴 앨런은 용의를 해줬는데 새로운 구단주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운영 방식을 똑같이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과 팀의 운영 방향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구단주가 바뀌면은 막 연고지 이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당장 시애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현재 루멘필드가 30년 임대 계약을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031년까지 루멘필드에서 시애틀이 뛰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도 31년까지 시애틀은 계속 새로운 주인과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해당 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